자, 이 시각 시장 움직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일이 특히나 많은 이번 한 주입니다. 시장 움직임 좀 점검해 보도록 일단 하죠. 지난 주말 먼저 좀 살펴보죠. 지난 주말 셔다운에 대한 미국 시장 셔다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우려감 아니면 안도 반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일단 의회 2017년도 예산안 통과 여부를 놓고 진통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아니면 기대했었던 대로 일단 셧다운은 면했다. 이러면서 결국은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재현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근로자의 날 휴장이었습니다. 아시아권 지역, 우리나라, 일본과 그 다음에 호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그 증권시장이 다 휴장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셧다운에 대한 안도, 이에 따른 랠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본장 그리고 호주 시장 각각 한 0.5% 내외의 상승 나타났었다라는 점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번 주 3일, 내일 석가탄신일 휴일이죠.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 그리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휴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하루 건너 하루 휴일. 이러다 보니까 뜨문뜨문 열리는, 어찌 보면 재료의 연속성이 시장 내 기대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료의 연속성이 아닌 간헐적인 이벤트에 의한 후행적인 그런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번 주 시장에 있을 글로벌 이벤트 따져보게 된다라면 역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미국에서 있을 5월달 FOMC 회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 회의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난 바로 직전 회의였죠.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함으로써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다만 미국 소위 말하는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채를 조금은 더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좀 줄여가겠다. 대차대조표를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크기를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시장에 내놓은 돈을 그리고 시장에 빌려준 돈을 회수해 가겠다라는 이야기로 유동성이 다시금 좀 축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논란이 아마도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옐런 의장의 어떤 그 연설문도 없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그 회의록의 그 발표만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번 5월보다는 역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6월달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스탠스, 어떤 방향성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지난 4월 29일로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평가들이 시장에 이번 주 특히나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결국은 FOMC는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를 소위 말하는 재정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주무 최고 대표 회의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항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쪽에서는 재정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정정책을 만들어내는 쪽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아쉬움 내지는 바람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도 최근 들어서 조금 미국들의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들을 보면 고도의 성장 쪽이 아니라 다소간 좀 둔화져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옐런 의장의 그리고 FOMC 회의에서는 다소간 재정정책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5월달 FOMC 회의에서는 기존 금리의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로 인한 외국인들의 움직임, 환율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주 후반이죠.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1차 투표 이후 2차 2명 이제 후보가 정해졌죠. 마크롱과 르펜. 이 두 사람을 놓고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5월 7일입니다.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크롱 그리고 르펜. 르펜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면 상당 부분 시장은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마크롱도 오늘 새벽, 어제 저녁 이런 얘기를 좀 했죠. EU 집행부에 대한 그의 다소간 좀 불만을 토로한 것이 있었다라는 점.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 변화함이 없다라면 마크롱 본인도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본인도 브렉시트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엄포성 발언을 좀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국민들을 향한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어쨌든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로존의 변동성 그리고 유로존의 변동성은 바로 유로화와 달러화의 환율 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시장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아울러서 유로존에서 다소간 좀 불안감이 연출이 된다라면 우리나라에 투자되었던 그리고 다른 해외에 투자되었던 유럽계 자금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1년간 따져보게 된다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이탈된 나라, 국가 따져보면 영국이었다라는 부분.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환율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브렉시트 이후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의 가치가 상당 부분 하락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유로화, 지금 현재 다소간 마크롱이 강세를 보인 이후, 마크롱이 결선 투표에 진출한 이후 유로화의 강세가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프랑스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영국의 총선이 6월 8일 날 열리게 예정이고요. 6월 11일 프랑스 총선이 또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독일의 총선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폴리코노믹스, 폴리티컬 이슈와 이코노믹 이슈가 같이 융합되어지는 폴리코노믹 이슈,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이벤트, 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가능성, 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 물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에 향한 큰 움직임 분명히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그래서 다소간 좀 와해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일단 삼성전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재료를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지주사 철회하겠다. 근데 바로 5분 있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 그 규모도 4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발표. ROE를 증진을 시키면서 주주 환원, 주주 이익의 환원. 여기에 지난 주말이었죠.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1호를 현대차, 기아차가 아닌 삼성전자가 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미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부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미 지정을 해놓고 시장에 발표를 해놓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여기에 네이버까지 가세를 하면서요. 그만큼 자동차, 지금 자동차의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기존의 현대, 기아차, 모비스에서 IT 업종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포드를 앞서 있다라는 부분, GM을 앞질러 있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포드와 GM 이런 기존의 회사들이 아닌 오히려 우버, 아마존, 구글, 애플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글로벌 IT 강자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 유럽에서만의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부분. 자동차 업종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